미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국제선 비행 중 콜롬비아에서 평범한 경유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지금도 그 긴박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행방과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미국 당국과 함께 실종 남성 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놀라운 앱 하나를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번 방송의 스폰서입니다.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이 앱은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에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하며 무료로 업사이드 앱을 받으세요. 10만 개가 넘는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활성화하세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한 다음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에 주유를 하거나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업사이드 오퍼를 검색합니다. 결제 후 앱에 돈이 적립되어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쓰는 이용자들은 연평균 $254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32세의 에릭 페르난도 구티에레즈 몰리나 씨는 8년 넘게 아메리칸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른 것으로 그곳에는 터키, 헝가리, 멕시코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직업입니다. 세계를 보고 문화를 경험하고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몰리나의 모든 여행에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에는 다시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에 자신의 거점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최근 근무 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리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나 공식적으로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람이 나타난 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몰리나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2,000마일이나 떨어진 이 수사에서 매 초가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몰리나는 3월 21일 토요일 저녁에 마이애미에서 콜롬비아 메데인까지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 지역에 잠시만 머무를 예정이었고 일요일 아침에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나의 오랜 파트너인 에르네스토 카란사는 CBS 뉴스에 토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몰리나와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바로 몰리나가 콜롬비아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몰리나는 동료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해가 되죠? 새로운 곳에 왔으니 탐험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승무원 일에 스트레스를 풀 무언가가 필요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몰리나가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즐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콜롬비아 매체 텔레메다 이안에 따르면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종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현지 당국에서 이를 보고하고 그 지역 사회에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동체 앞에 이 사건이 알려진다는 건 정말 큰 일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몰리나 씨는 메데인의 엘포블라도 지역에 있는 클럽에 여성 동료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몰리나 씨의 친구 샤론길은 해당 매체에 몰리나 씨와 동료가 클럽에서 두 남성을 만나 다른 곳에서 파티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몇 시간 후 그날 밤 몰리나 씨와 함께 있었던 동료가 해당 지역에서 당국에 의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센터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NBC 달라스 포트워스의 보도에 따르면 메데인의 치안 담당 책임자이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토요일 밤 몰리나 씨와 그의 동료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스코폴라민을 이용한 절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에프스타인 파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알겠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숨결로 알려진 무미의 약물로 혼란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은 콜롬비아에서 스코폴라민이 메데인, 카르타헤나, 보고타 같은 관광 도시에서 강도 행각에 흔히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몰리나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구금되었는지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이 사용한 차량과 휴대전화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당국은 몰리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일요일 이른 아침 메데인의 라아메리카 지역에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은 그가 클럽에 갔다고 알려진 엘 포블라도 지역에서 약 6마일 떨어진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텔레메디아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안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비슷하며 그 메시지에는 엘 포블라도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있다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은 메데인 국제공항에서 대략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몰리나가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수 있는 두 개의 뚜렷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시간대와 사건 자체, 그리고 수사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그는 소식이 없습니다. 몰리나는 일요일 이른 아침 마이애미로 돌아가는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이 매우 제한된 정보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맞추려 하면서 댈러스와 메데인 양쪽 모두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FBI 댈러스 지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주재의 미국 대사관, 미국 국무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메데인 경찰과 콜롬비아 국가경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영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현지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팀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을 대표하는 노조인 전문 승무원 협회는 MBC 댈러스 포트워스에 콜롬비아에서 실종된 우리 동료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몰리나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해봐야겠죠. 그의 오랜 파트너는 이번 주 CBS 뉴스에 나는 그가 살아있다고 계속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 길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몰리나의 아버지도 아들을 찾기 위해 그 나라로 직접 갔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빌리 레인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실종자 수사관이며 자신이 설립한 We Are the Essential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빌리 씨,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참고로 모두가 알다시피 빌리 씨는 지금 실제로 수색 현장에 계시면서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몰리나 씨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나이트클럽에 있었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고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에 대해 잘 아시나요? 그 지역들에 대해 잘 아시나요? 그곳의 당국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곳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범죄 활동이 많고 카르텔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인들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를 전에 본 적이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있고 미국에서 느끼는 안전함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들의 취약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고 알려진 사람들,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들으면 그들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관련 절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사람들의 차량과 휴대폰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들이 조사를 받았는지 구금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부러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나라의 대부분 관광지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매우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쓰길 바라기 때문이죠.
저는 외국 경찰이 무언가를 숨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바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FBI나 그 나라에 주재하는 누군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실제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데블스 브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실 저는 이걸 에프스틴 사건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데블스 브레스, 이 맛이 없는 약물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약물이 사용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수면제인 MBN이 사용된 경험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을 투여받은 뒤에 잠든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다시 짚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마얀의 라 아메리카 지역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가 원래 그날 밤에 나갔던 엘 포블라도 지역에서 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목격가 있고 같은 시간쯤에 그의 위치가 엘 포블라도의 에어비앤비였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곳은 그가 가기로 되어 있던 공항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 그룹도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누군가의 에어비앤비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 파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에 대한 흔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 응급 상황이나 약물 과다 복용 같은 경우죠.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힙바로 인해 병원 내 사람을 법 집행기관이 신원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주 극복해야 할 장벽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이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누군가가 실종되었을 때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를 봤다는 신고가 없다면 왜 그게 중요한가요? 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들은 그가 이미 직장에 복귀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심리평가로 베이커법에 따라 입원하면 72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급도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했죠. 콜롬비아에서 법 집행 기관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심리적 개입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선 72시간임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미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자면 그 목격자, 그렇죠. 이 중요한 목격자로 보이는 멜리나의 여성 동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혼란스러워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약에 취한 상태였다면 그게 그녀의 전반적인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녀가 유력한 핵심 목격자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암비엔에 취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기억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방해가 될 겁니다. 그게 방해가 돼서 그가 누구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 조사에서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곳 당국이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감시 카메라 확인이나 휴대폰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군가가 실종되는 게 정말 어렵죠. 범죄가 일어나고도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적인 경우도 항상 있죠. 낸시 거스리 사례를 보세요. 알기로는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기술이 있나요? 그곳의 카메라 시스템이 미국만큼 발전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대폰 기지국은 있어서 여러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휴대폰들로 GPS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관광지에선 많겠지만 다른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시 영상이나 링 카메라 같은 것들은 점점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제가 해외 여행할 때 보통 잘 못 봅니다. 여러 기관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BI 댈러스 지부, 그리고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영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데인 경찰, 콜롬비아 국가경찰과 협력 중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국무부는 보통 그렇고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기관들은 보통 이미 그 나라의 현지 연락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여러 나라들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지에 요원들이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를 그곳으로 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현지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 그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년에 이런 사건을 얼마나 조사하는지, 실제로 조사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법집행기관과 국무부, 대사관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파견할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에서 실종된 미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설 탐정을 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요. 미국이나 가족에게 충성심이 있고 그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 나라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개인들은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정말 자주 겪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주 듣습니다. 콜롬비아나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종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자주 보시나요? 이런 일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기 미국에서처럼 이런 사건들 중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러니까 낸시 거스리처럼 이런 사건들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이나 지역사회가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대중은 누군가를 가장 먼저 식별하거나 단서를 발견하거나 수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대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그 공동체를 일반화하는 것 같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나라에서 이 보도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있잖아요. 그들이 미국 TV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TV가 낸시 거스리 사건 등 이런 사건을 다루는 점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다루고 경찰도 압박하고 있죠. 우리는 연방 요원들에게 현장에 나가 가족들에게 답을 주라고 압박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영리 단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매일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찰과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마 그곳 현지에서도 이 소식이 보도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종됐다는 점 말이죠.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다루고 있던 맥캐슬랜드 장군 이야기와는 다르죠. 맞죠?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비행기에 대한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점이 걱정되시나요? 조금은요. 만약 그게 러시아나 우리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나라였다면요. 그리고 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뒤쫓는 정보 요원들이 있는 나라라면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조사관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전까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시할 것입니다. 저희는 몰리나 씨와 그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들이 여기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괴로운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실종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해외에서 누군가가 실종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빌리 레인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고 모든 사이드바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저를 팔로우하려면 X,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